홍콩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저녁에나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어 하루 빨리 돌아오게 됐거든요. 중요한 계약건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회장님, 집에 미리 연락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자. 어차피 지우한테는 내일까지 쉬라고 했으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였어요. 24시간이나 빠른 귀국이었죠. 차 안에서도 민주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강행군 출장 일정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면서 민주는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고요함을 그리워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계속 시끄러운 회의실과 호텔에만 있다 보니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새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펜트하우스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혹시 라디오나 음향기기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싶었죠. 이상하네. 분명히 지우한테는 내일까지 쉬라고 했는데. 민주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피아노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귀를 기울인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봄날의 약속? 30년 전 그의 첫사랑 김유진이 직접 작곡해서 늘 쳐주던 바로 그 곡이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같은 곡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터치, 그 감정 표현, 심지어 작은 뉘앙스까지도 유진과 똑같았어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분명히 자신의 귀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선율 하나하나가 3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고 있었거든요. 발소리를 죽이며 서재 쪽으로 향하던 민주는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재 옆방의 문이 열린 틈으로 화이트 피아노가 보이는 순간 그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피아노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유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자세,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심지어 입가에 머금은 미소까지도요.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정말 너니? 한편 지우는 회장님이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마음껏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감히 손도 대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화이트 피아노였거든요. 오늘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낸 거였죠.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악보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 곡인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어릴 적부터 수없이 쳐온 곡처럼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지우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그 선율을 드디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뒤를 돌아본 지우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위엄 있던 강민준 회장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6시 서울 시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이지우는 벌써 강민준 회장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와야 하는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정확히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지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젯밤에도 다른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게 잠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정말로 까다로웠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우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거실 전체의 먼지를 확인하고 유리창에 묻은 지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닦아냈죠. 회장님은 조금이라도 티가 나면 바로 알아차리는 분이었거든요. 완벽해야 해. 정말 완벽해야 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우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부터 인덕션까지 모든 것이 거울처럼 반짝여야 했어요. 회장님이 아침에 커피를 드실 때 조금이라도 얼룩이 보이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거든요. 말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주방 청소를 마친 지우는 다음으로 회장님의 서재로 향했어요. 이곳은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책장의 책들도 정해진 순서 그대로 두어야 했거든요. 한 번은 실수로 책 한 권을 잘못 꽂았다가 회장님의 차가운 눈빛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지우는 항상 한 곳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서재 옆 방이었어요. 그 방문은 항상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화이트 피아노였죠.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마치 보석처럼 빛이 났어요. 첫 출근 날 회장님이 딱 한 가지만 당부했었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피아노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 먼지 털기도 닦기도 하지 말고 아예 접근하지도 마라. 그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뭔가 아픈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왜 저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걸까? 매일매일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지우는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화이트 색상의 그랜드 피아노는 햇살을 받으면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웠거든요. 건반 덮개는 항상 닫혀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얇은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분명히 오랫동안 아무도 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우의 손가락이 가끔씩 간지러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고아원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상상으로만 연습했던 기억이 났어요. 공중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멜로디를 흥얼거리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회장님의 당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방 문 앞에서 항상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라만 본 후 지나갔어요. 가끔은 피아노에서 희미한 향기 같은 게 나는 것 같았죠. 오래된 나무와 금속이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냄새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지우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거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침에는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고 점심과 저녁은 모두 밖에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 넓은 집에는 지우 혼자만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며 지우는 가끔 이 집의 주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분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늘 외로워 보였고 무뚝뚝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특히 그 피아노가 있는 방을 바라볼 때의 표정은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을 나서기 전 지우는 항상 마지막으로 그 방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화이트 피아노를 비추면 정말 천사의 악기 같아 보였거든요. 언젠가는 한 번쯤 그 건반을 건드려 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피아노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날은 유독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펜트하우스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이지우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문득 회장님이 출장을 간 사이에 좀 더 꼼꼼히 청소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재 옆 그 방, 평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피아노가 있는 방 말이에요. 회장님이 며칠째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적어도 방 입구 근처라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피아노는 건드리지 않겠지만 바닥이나 창문 정도는 닦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들어선 지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화이트 피아노는 정말 예술품 그 자체였어요. 상아색 건반들이 햇살을 받아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피아노 위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적어도 피아노 주변은 좀 깨끗하게 해드려야겠어. 지우는 피아노에서 떨어진 곳부터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하게 하고 커튼도 털어냈어요. 그러다가 피아노 근처로 다가가게 됐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피아노 위에 오래된 악보 한 권이 놓여 있었거든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봐서는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살짝 다가가서 그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악보 첫 장을 넘기자 깔끔한 필기체로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유진에게라는 글귀였죠. 그 아래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는데 무려 30년 전이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히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유진이라는 분이 누구실까? 회장님과 어떤 사이였을까? 악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 연필로 쓰인 메모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은 감정을 담아서 같은 글들이었죠. 누군가가 정말 정성스럽게 연주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사랑해. 지우는 깜짝 놀라 악보를 덮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바로 강민준 회장님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진이라는 분은 회장님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서둘러 방을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고 계셨거든요. 다행히 지우가 그 방에 들어간 건 못 본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회장님은 지우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가 있는 방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서 기다렸죠.
회장님이 그 방에 들어간 지 몇 분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회장님이 울고 계신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회장님은 피아노 앞에 서서 그 악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끔씩 깊은 한숨 소리도 들렸죠.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지우의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회장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지우와 마주쳤을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만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지우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흑백 사진 하나였어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곳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름다운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이 어쩐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우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여성의 눈매, 코 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진 아래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유진, 1995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로 그 유진이었던 거죠. 악보에 이름을 남긴 회장님에게 편지를 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유진님이구나.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아름다운 여성과 회장님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없으신 걸까요? 그리고 왜 회장님은 그 피아노를 보며 그렇게 슬퍼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이지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유진이라는 여성의 얼굴이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지우는 베개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들이 들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작은 봉투 하나가 전부였죠. 봉투 안에는 아기 때 입었던 작은 옷 한 벌과 은색 목걸이 하나,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우, 1999년 3월 15일 태어남이라는 글귀뿐이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죠. 고아원 선생님들도 지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우야, 내가 아기였을 때 어떤 분이 몰래 고아원 문 앞에 둔 채 가셨단다. 편지도 없었고 그냥 이 작은 보따리만 함께 있었어. 어렸을 때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죠. 지우는 자라면서 수없이 궁금해했어요. 자신의 부모는 어떤 분들일까? 왜 자신을 두고 가셨을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아무리 궁금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점점 과거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우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꼈거든요. 고아원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록 제대로 된 레슨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혼자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시간을 보냈죠.
지우야, 너 정말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것 같구나. 음악 담당 선생님이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간단한 동요도 어려워했는데 지우는 한 번만 들어봐도 금세 따라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 레슨을 받을 형편은 안 됐죠. 그래도 지우에게는 특별한 곡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거든요. 아름다운 선율이었는데 지우는 그 곡을 봄날의 약속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신기한 것은 그 곡만큼은 완벽하게 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악보도 없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죠. 마치 수없이 연습해온 곡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지우야, 이 곡 정말 아름답다. 어디서 배웠니? 선생님들이 물어보셨지만 지우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멜로디를 피아노로 표현한 것 뿐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을 나온 후에도 지우는 가끔 그 곡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아노를 칠 기회가 거의 없었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카페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도 하고 청소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반 전 강민준 회장 댁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그 집에서 화이트 피아노를 봤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해요. 가슴이 뛰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금기사항 때문에 그 피아노에는 접근할 수 없었죠. 그래도 가끔씩 서재 옆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봄날의 약속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흘러나왔어요. 마치 그 피아노가 지우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이 곡을 알고 있는 걸까? 대체 누가 나에게 이 선율을 남겨준 걸까? 지우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목걸이가 유일한 단서였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 평범한 은목걸이였죠. 펜던트에는 작은 음표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힌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흔한 디자인이라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봄날의 약속을 흥얼거렸습니다. 피아노가 없어도 그 멜로디만큼은 언제나 선명했거든요. 손가락으로 공중에 건반을 그려가며 조용히 연주하는 신으를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슬픈 곡은 아닌데 눈물이 났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자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나지 않는 그 누군가를 말이죠. 언젠가는 이 곡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올해로 26살이 된 지우는 창문 밖 별들을 바라보며 그런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수수께끼 투성이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이 봄날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죠. 그날은 봄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였어요. 이지우는 평소처럼 펜트하우스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홍콩 출장을 가셨고 내일 저녁에나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모든 청소를 끝낸 지우는 거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비에 젖은 도시가 운치 있게 느껴졌죠. 그런데 문득 저 멀리서 피아노가 있는 방이 보였어요. 오늘은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피아노를 바라보기만 했던 지우에게는 너무나 큰 유혹이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름다운 건반을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회장님이 내일 저녁에나 오신다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이었거든요. 방 안에 들어서자 화이트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환상적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는 거였거든요.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자 상아색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손을 올려놓았죠.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무슨 곡을 칠까? 잠시 고민하던 지우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건 봄날의 약속이었어요. 자신이 유일하게 완벽히 칠 수 있는 그 곡 말이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감격했습니다. 이런 좋은 피아노로 연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고아원에 있던 낡은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은 소리였어요. 두 번째 음을 누르자 멜로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피아노와 자신이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지우는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어요. 봄날의 약속이 흘러나오는데 오늘따라 그 곡이 더욱 깊고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연주를 하면서도 지우는 의아했어요. 분명히 이 피아노를 치는 건 처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마치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서 수없이 연주해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곡이 절정에 이르자 지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이 곡은, 왜 이 곡은 나도 모르게 완벽히 칠 수 있는 걸까? 지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다른 곡들은 아무리 연습해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이 봄날의 약속만큼은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연주가 계속되면서 지우는 점점 더 깊은 몰입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 남은 것 같았어요.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자신의 영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연주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따뜻한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분명히 혼자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따뜻한 느낌이 가슴을 감쌌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자신을 낳아준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가 끝날 때쯤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자신 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음악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난 거죠. 마지막 음을 누르고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운이 너무 깊었거든요.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어요.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쏟아져 나온 거였죠. 이 곡에는, 이 곡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지우는 확신했어요.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곡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피아노에서 일어나려던 지우는 문득 벽에 걸린 그 흑백 사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이라는 여성의 사진. 오늘따라 그 얼굴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분이 홍콩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민주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약건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면서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사실 더 머물 이유도 없었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컸죠. 회장님, 집에 미리 연락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자. 지우한테는 내일 저녁까지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차 안에서 민주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흘간의 강행군 일정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 내내 민주는 무언가에 잠겨 있었어요. 최근 들어 자꾸만 과거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유진에 대한 기억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명한 그 추억들이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주는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고요함을 기대했어요. 출장 기간 동안 계속 시끄러운 회의와 접대에 시달렸거든요. 최고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민주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자마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거든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가 집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선율이었어요. 민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멜로디,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였거든요. 30년 전 유진이 자신만을 위해 작곡해서 들려주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봄날의 약속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선율 말이죠.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구두를 벗는 것도 잊은 채 그 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죠.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세상에서 그 곡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유진뿐이었거든요. 유진이 직접 작곡한 곡이었고 악보도 단 한 부만 존재했었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곡을 치고 있는 건가요? 피아노가 있는 방에 가까워질수록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같은 곡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터치가 감정 표현이 심지어 작은 뉘앙스까지도 유진과 똑같았어요. 방 앞에 도달했을 때 민주는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순간 그곳에는 이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완전히 연주에 몰입한 채로 말이죠. 긴 머리가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피아노를 치는 자세,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모든 것이 유진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유진이 치던 그대로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민주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유진이 자신을 위해 그 곡을 처음 들려주던 날. 그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민준아, 이 곡은 우리만의 약속이야. 봄이 오면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약속. 유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따뜻한 미소, 사랑스러운 눈빛,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민주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움, 후회,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유진아, 정말 너니? 내가 돌아온 거야? 벽에 기댄 채 민주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분명히 유진은 세상을 떠났는데 왜 지금 그 연주가 들려오는 걸까요? 지우의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를 때마다 민준의 가슴도 함께 아팠어요.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 선율이었거든요. 유진을 잃고 난 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그 곡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지우가 어떻게 그 곡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유진과 똑같이 칠 수 있는 건지, 모든 게 수수께끼였거든요. 연주가 끝날 무렵, 민주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 방을 바라보며 말이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펜트하우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민주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유진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진아, 내가 나에게 보내준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확실한 답을 느끼고 있었죠. 강민주는 28살의 청년 재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룹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도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유진이었죠. 유진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고 피아노를 칠 때면 온 세상이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었죠. 민준과 유진은 우연한 기회에 만나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아, 이 곡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유진이 자신만을 위해 작곡한 봄날의 약속을 처음 들려줄 때를 민주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봄이 다시 오면 우리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담았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강 회장은 격노했죠. 내가 정말 그룹을 이어받을 생각이 있다면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야 한다.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아버지, 유진이는. 닥쳐. 이미 정해진 일이야. 다음 주에 최 회장 딸과 약혼식을 올릴 거다.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그룹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 거였어요. 하지만 유진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먼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민준 집안의 압박을 눈치챈 거였죠. 우리 헤어져요. 유진아,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널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나눈 대화를 민주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저는 멀리 떠날 거예요. 유진아, 제발.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하지만 유진은 민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임신 사실이었죠. 헤어지기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더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과 헤어진 후 유진은 홀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음대도 휴학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비록 아빠는 너를 모르겠지만 엄마만큼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배를 쓰다듬으며 유진은 매일 봄날의 약속을 연주했어요. 태교로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멜로디를 들으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것은 1999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유진은 아이의 이름을 지우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지워준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어요. 몇 달을 버티다가 유진은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지금은 너를 제대로 키워줄 수 없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데리러 올게. 고아원 문 앞에 아이를 두고 떠나는 유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 유진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돈을 벌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죠. 밤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지우를 낳고 1년이 지난 2000년 어느 날 유진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레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유진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많이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유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준도. 하지만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지우야,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게. 그렇게 유진은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민준도 말이죠. 한편 민준은 유진과 헤어진 후 줄곧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강제로 약혼을 했지만 마음은 온통 유진에게만 있었죠. 몇 년 후 우연히 유진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됐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유진이가 죽었다고? 그때서야 민주는 유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진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후 25년 동안 민주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탐정을 고용하고 고아원을 뒤지고 온갖 단서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허사였어요. 회장님, 이번에도 단서가 끊어졌습니다. 법무이사 박성우가 전해주는 보고는 늘 실망스러웠어요. 민준의 딸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준은 유진이 사용했던 화이트 피아노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딸을 찾으면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강민주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지우의 연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26살, 1999년생, 고아원 출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법무이사 박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야, 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님. DNA 검사를 해야 해. 극비로 진행하되 가장 정확한 결과를 받아와. 박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성우가 봉투 하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였죠. 유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 주말 민주는 지우에게 함께 대화할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어요. 혹시 피아노를 몰래 친 것 때문에 혼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지우야, 앉아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혹시 피아노 일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너의 어머니 이름이 혹시 김유진이라는 분은 아닐까? 지우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야, 내가 내 딸이야. 네,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야. 김유진의 딸. 내 딸 말이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민주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진과의 사랑,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이유, 그리고 25년간 지우를 찾아 헤맨 이야기까지 말이죠. 엄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유진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이는 너를 낳고 1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다가 그때 민주는 벽에 걸린 유진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분이 내 어머니야. 김유진이라는 분이지. 지우가 그 사진을 다시 바라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왜 그 얼굴이 낯익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 엄마세요? 그래, 내 엄마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야. 민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25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지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찾은 거였어요. 아빠, 정말 제 아빠세요? 그래, 내 소중한 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죠. 조금 진정된 후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서재 옆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화이트 피아노는 내 엄마가 사용하던 거야. 유진이가 너를 위해 봄날의 약속을 작곡했어.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알고 있었던 거군요. 민준과 지우는 나란히 화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민준이 먼저 연주를 시작했고 지우가 자연스럽게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내는 봄날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연주가 끝난 후 지우는 벽에 걸린 유진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저예요, 지우예요. 드디어 아빠를 찾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지우를 보며 민준도 사진 앞에 섰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제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어. 사진 속 유진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부터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집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거였죠. 아빠, 내일도 함께 피아노 쳐요. 그래, 우리 매일 함께 치자. 엄마가 남긴 봄날의 약속을 말이야. 마침내 봄이 온 거였어요. 유진이 그토록 바라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그 약속된 봄이 말이죠.